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결과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투자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 흐름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장 대응 고민되시는 분들 실전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소통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제 언급하셨던 제약바이오주들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자, 제약주들에 대한 흐름은 이제 낙폭과대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는 건데 과거의 제약주의 흐름들은 모조리 다 강하게 움직였던 주도주의 성격이라면 지금은 몇몇 애들만 급등이 나오고 안 가는 애들은 여전히 안 가는 차별화도 차별하지만 여전히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부터 해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대형주들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아스트라제네카 중단 소식에 따른 다른 애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살짝 움직여주는 부분들이고 다시 재차락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되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크게 물렸던 사람들은 아마 복구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작게 물렸던 사람들, 뭐 10% 안쪽에 물렸던 사람들은 수익으로 돌아올 텐데 수익 나올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박스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음봉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어제서는 그래도 많이는 급등이 안 나왔지만 살살살 올라가면서 그래도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을 주는 양봉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지금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체감은 좀 떨어질 텐데 오늘은 게임 업종이라든지 엔터 업종들의 흐름들이 좀 강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눌림목. 자, 이런 시장에서는 박스권에서는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2,950의 저점과 그리고 고점의 3,266의 이 박스권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종목으로 그냥 버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제일 버티기 좋은 섹터는 뭐다? 바로 소비주 관련주 쪽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해드렸죠. 그래서 백화점, 유통, 음식, 뭐 항공, 그리고 여행, 그리고 카지노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차라리 붙어 있으면 흔들림이 작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뭐 빠지면은 오늘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동안 올랐다고 어제 조금 반등 나왔었는데 어제도 빠졌죠.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또 빠져요. 쟤네들은 2%, 3%가 대부분 빠지는데 소비주 관련주 쪽은 오히려 호텔신라 쪽은 0.23%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GK 같은 애들은 거의 보합권에서 잘 버티고 있고 약보합에서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빠지는 폭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FOMC 오늘 어차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이미 먼저 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정을 받아도 뭐 그렇게 크게 억울할 게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따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친 상태에서 미국 시장,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을 따라가려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얘네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여건에 따른 그런 이제 앞으로의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호재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기대감에 잘 올라가지고 있는 모양이고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쪽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넘어가는 자리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넘어가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중심 이론으로 볼 때에서는 한 3거래일 안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봉이 하나 더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저점을 깨려고 박살이 나는 음봉의 모양이 아니고 우상향을 틀고 얘네들도 저점과 여기 박스권 고점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이번 주 내에서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이제 튀는 모양들이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한번 나와주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안가게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데 누를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 시장이 3,500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리고 차라리 해버리고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도 안 빠지고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돼 얘네들은. 다운은 이미 넘어갔고 유럽은 이미 넘어갔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시장 다른 이제 아시아 시장들이 여기서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흐름만 보여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꾹꾹 이제 누를 필요가 없거든요. 열심히 눌렀으면 그 용수철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누르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디로부터라? 안전한 소비재 관련주 쪽, 소비주 관련주, 뭐 원자재 관련주 다 좋습니다. 어쨌든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해서 차라리 대형주 쪽으로 지금 잘 붙어 있으면 흔들림이 작기 때문에 버티기가 편해요. 근데 개별주들은 하루 3% 빠지고 그 다음날 3% 빠지고 그 다음날 또 3% 빠지면 9%가 빠져요. 그리고 또 운이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빠져요? 마이너스 20% 30%가 쾅 빠집니다. 어디가? 개별주들이. 아직 실적에 대한 그 상장 폐지 시즌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그 이슈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그다음에 관리 종목들 이런 쪽들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고 왜냐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 바로 지금이거든요. 지금서부터 이제 감사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부적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적정이 나오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실려가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가벼운 종목들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 그다음에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당연히 관리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종목들만 지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대형주들이 뭐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뭐 흔들림이 웬만해서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뭐 흔들림 없을 거예요. 안전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대형주들 소비주 관련주들 뭐 GKL, 파라다이스, 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호텔신라 그다음에 뭐 백화점 이런 애들은 흔들림이 굉장히 좀 작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형주들이 1, 2% 흔들리면 또 바로 또 금방 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찌글찌글 움직일 때에서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잘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들, 소비주 관련주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들만 좀 지금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그동안에 올라간 건 진짜 요만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흐름들을 다시 되돌리는 굉장히 체감이 별로 안 좋은 일단 오전장인데요. 오후장까지 계속 시장을 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았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바뀌었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보면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로 바뀌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보다 좀 많이 나오네요. 어제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줄어드는지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들도 맨날 하루하루 왔다 갔다 그래요. 하루는 매도 포지션을, 하루는 매수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도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사납게. 살라면 사고 팔라면 팔 것이지. 근데 계속 흔드는 모양들인데 아마도 그동안에서 많이 사놨었던 2차 전지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세력들이 많이 사놨었던 종목들 뻔하죠. 뭐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주일 텐데 거기에 있는 금액들을 지금 흔들면서 자기네들은 물량을 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빼고 뭔가의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는데 그쪽이 소비주일 거다라는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주뿐만 아니라 뭐 게임주라든지 이게 새로운 섹터를 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의심이 좀 드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얘네들이 아주 정신사납게 오늘은 샀다가 오늘은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박스권이 끝나면 누르고 다시 튈 때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는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게임주 섹터들이 좋아서
오늘 뭐 한빛소프트 지금 날라튀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게임주 시가총액 큰 거 10조짜리인데요.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보시고요. 한번 오늘도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강한 흐름 보이는 업종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소비주들 공략해보자고 요즘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들 대부분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성은 9.9%, 자화전자 7.3%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중에서는 CJENM 1.3% 소폭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46.6%고요.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게임주인 넷마블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그동안 많이 빠졌고 조정도 충분히 좀 거쳤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게임주 쪽에서 빨개요, 다. 새빨갛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한빛소프트가 오늘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움직이다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데 뭐 새로운 뭐 이슈는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오늘 딱히 얘네들이 뭐 강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왜냐면은 백신 여건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라운시큐어라든지 드림시큐어가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맞추면 그 디지털화하는 그런 이제 이슈도 최근에 있었듯이 정부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따른 증을 옛날처럼 무슨 뭐 카드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증을 주는 건데. 물론 문서화된 뭐 종이증이라든지 카드도 주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증으로도 주겠죠. 그래서 뭐 QR 코드를 주든 뭐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백신 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 소비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공주들부터 해서 여행, 백화점 그리고 게임주들은 왜 움직이냐? 중국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중국 관련주죠. 중국 소비재 관련주 해갖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 또 환류를 또 타고 또 넘어올 거고 넘어오게 되면은 관련된 뭐 카지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게임에 대한 판호에 대한 그거를 또 다시 열어주는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앞으로의 소비주들의 흐름들에 따라서 오늘은 순환매 쪽으로 오늘은 그냥 게임주가 좋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넷마블이 시가총액이 10조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에 살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좀 이따가 한번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있었던 표적 종목인 에어부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어제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제 좀 들어왔었으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다 좋았죠. 오늘은 게임주가 좋지만 어제는 항공주가 좋았죠. 그래서 항공주가 어제 강하게 장중에 종가가 고가가 됐죠. 4.99. 그래서 한 번도 안 밀리고 3,800원을 밀렸으면 싸게 샀으면 좋았을 것을 가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도달은 됐지만 항공주 흐름들이 지금 보면은 에어부산이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안 움직였는데 대한항공은 이만큼 이미 떠 있고요. 그렇죠? 이미 이만큼 떠 있고 순환매가 돌든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는 이제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백신을 맞췄던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대해서 확진자가 확 하고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서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금 이슈가 조금 이제 딜레이가 좀 걸릴 수 있는 흐름이 됐긴 했지만 좀 지연이 되는 소식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에서는 항공주라든지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 에어부산도 바닥에 있다가 이제 위쪽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에어부산 기사였나요? 어디 기사였죠? 올해 최대 이제 미국 기사였었나? 미국의 기사였던 것 같네요. 올해 최대 그 매출이 증대가 됐다. 당연하죠.
전년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 통틀어서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조만간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미국에 있는 종목들 움직이면 예전에서는 거기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요즘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의 뭐 항공주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이제 항공주들은 한 2주에서 내지는 한 달, 늦게는 석 달 뒤에 움직이는 경우들도 저는 요즘에서 좀 보는데 그래서 저번에서도 제약주 움직일 때 제가 제약주들 작년에 3월 달에 2월 달에 이미 제약주 미국에 있는 제약주도 움직인 거 봤는데 보건의료라든지 이제 제약주 움직여 봤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안 움직이길래 좀 갸우뚱했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3월 달, 4월 달 한 2달, 3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가 이렇게 빨리 돼 있는데 저거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다 이제 움직이는 것 참 보면은 좀 그렇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좀 빨리 움직일 때 빨리 움직여요. 미국의 항공주가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결국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들 잘 보시고요. 조정받으면 다시 종목들 잘 재공략하면 되고 바닥주다 보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고점을 돌파를 이룰 거예요. 어제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15만 7천 주를 매수가 들어왔죠. 그럼 얘네들이 아주 짧게 뭐 요만큼 뭐 4% 먹으려고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건 아닐 거고 여기서 눌러놓고 또 매수하고 또 올리고 눌리고 또 매수하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아마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미도달됐기 때문에 설명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넷마블. 자, 넷마블. 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10조짜리 종목이고요. 10조 4천억짜리 종목.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봤자 걔가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물량으로는 종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물량이 크죠. 그래서 물량이 커서 장점은 그러니까 단점은 무겁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장점은 큰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시장이 출렁거려도 그렇게 하루 만에 종목이 막 폭락하거나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고요. 지금 보면은 많이 빠져 있죠. 다중바닥형인데 여기 바닥치고 여기 바닥치고 여기 바닥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점에 샀다가 물렸던 사람들은 지금 아주 힘들어 죽을 거야 아마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손실만 있고 올라오는 척하고 또 빼고 그래서 아마 지쳐 있을 텐데 바닥에 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산 사람들도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대로 내려가고 또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대로 내려가고 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수익이 많이 났는데 또 버텼더니 또 그대로 다 내려가고 그래서 바닥에 샀던 사람들도 지금 진이 빠져 있는 상황일 테고 어쨌든 그런 상황일 건데 왜냐하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저점에서만 지금 놀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만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 가격은 12만 3,500원, 500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3,500원. 그래서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움직일 때는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중국 판호에 대한 그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에 대한 기대감, 뭐 화장품, 게임주, 엔터. 오늘 엔터주들도 흐름들이 괜찮거든요. 뭐 빅히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YJ 게임즈, 지금 게임주들도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YJ 게임즈 얘는 움직이죠. 그리고 한빛소프트 아까 보여드렸죠. 한빛소프트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M게임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컴투스, 아프리카 TV, 뭐 네오위즈 다 빨간색이에요. 뭐 음봉으로 나오는 건 없고 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게임주의 흐름들이 제일 빨갛기 때문에 매매를 치더라도 강한 쪽으로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한 쪽을 치다 보면 호재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호재를 계속 돌리면서 움직이게 되면 계속 호재가 호재를 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넷마블 정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면 안전하죠. 그리고 호재 뉴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움직여줍니다.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10조짜리 종목인데 설마 이게 망가지기라도 하겠습니까? 어차피 기가 외국인들 다 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바닥에 있는 게임주 넷마블 공략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적 종목으로 넷마블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2만 3,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좋아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솔직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찐팬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하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어요. 네,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만 연결돼서 얘기하기 너무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하고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 대한전선을요. 네. 980원에 네. 며칠 전에 샀는데 오늘 보니까 네. 공매도가 들어갔어요. 아, 공매도는 뭐 다 있어요. 뭐 없는 애들은 없어요. 아, 그래서요. 네. 제가 950원에 네. 952원에 좀 더 샀는데 괜찮은가요? 아, 더 샀는데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앞으로 더 사야 되나 그냥 놔두고 기다려야 되나? 자, 일단 대한전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낙폭과되기 네.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오기는 할 텐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네. 어쩌된 일인지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겁나서 다 던지고 도망갔어요. 지금 보이죠, 여기 쭉 예, 외국인들 팔고 나가는 부분들. 이날이 언제냐면은 2월 22일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정보들이 더 빠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물렸는데 기관들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좀 던지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갑자기 던지고 있거든요. 이거 기타 범위도 많이 던졌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새파랗게 지금 던지고 있죠. 네. 얘는 뭔가 이슈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서는 예.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던지는 거 보니까. 예. 예, 그럴 때에서는 요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네. 예, 그냥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음봉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렇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냥 아니요, 놔두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덜어서 피하듯이 그럼 나와요? 주식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급 보니까 느낌이 세서 그래. 원래 시가총액 8천억 정도가 되고 대한전선 정도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흐름이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네. 차트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량들을 던진다라는 게 왠지 조금 꺼림칙스러워요. 그냥 느낌적으로.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낙폭과대는 얘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예. 얘 말고도 많이 빠져있는 애들은 많으니까 이거는 혹시나 모를 뭔가 또 악재가 나와서 또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 또 이게 또 1,000원짜리에서 또 500원 또 600원 내려올 수도 그렇죠. 모르니까 원래 그리고 이 100원짜리 종목들이 왜 무섭냐면요. 여기서 빠지면 얼마 안 빠진 것 같은데 50% 60%가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원래 100만 원짜리 종목보다 이 100원짜리 종목들이 빠질 때 손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예, 그래요. 네, 거기서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혹시나 모를 위험성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 있으시니까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이렌텍이요. 이렌텍.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50%요. 9,000원에 50%. 언제 사셨어요, 이거는?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네, 한 달 좀 지났을 한 거예요. 달 정도 지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렌텍. 지금 차트가 지금 고점에서 9,000원 정도 자리에서 그때 시장 분위기가 여기서 9,000원대에서 공략하기가 참 그때는 좋지 않았던 자리였는데 이거를 여기서 사셨네. 아직 차트가 죽지는 않았는데 수급적이나 아니면 지금 차트의 그 모양새나 지금 제일 불리한 종목이에요, 여기에. 왜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렌텍처럼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아직 덜 빠졌어요. 아직 덜 빠졌어요. 그렇죠. 덜 빠졌죠. 다른 애들보다 잘 버텼다라는 건데 아직 추세는 추세는 지지가 되지만
반등이 나오면 9,000원에서는 그냥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요. 네, 반등하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저점 자리를 또 지지를 해주고 있고 시장도 3,000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시장이 뭐 급락한다 이러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주고 FOMC 끝나게 되면 또 다시 종목들이 또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반등 나오면 9,000원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뭐 계속 표역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넷마블 같은 게 바닥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거까지. 지금 매수해버린 게 안 나요, 그러면? 아, 이거를 팔아다가 지금 매수해. 그러니까 이렌텍을 팔아서 넷마블을요, 아니면 그냥 넷마블을? 다른 데로 하든지 뭐 하든지. 예. 지금 계속 그렇게 조금씩 저기도 없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재주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아침마다 드리는 종목들 있죠. 그런 거를 사서 한 2, 3% 먹으면 한번 팔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감각은 좀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상으로 이제 이렌텍은 한번 반등 나올 때가 냅둬 보시고 넷마블은 한번 12만 아까 3,500원이었으니까 거기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한 3에서 5% 수익 나오면 한번 팔아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600원에 15%예. 9,600원에 15%. 예, 자, 이 파워로직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 얘는 이제 2차 전지긴 하는데 2차 전지 갈 때는 참 같이 안 움직이고 말들을 정말 안 들어요, 얘는. 예.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애예요. 그러다가 예, 은근슬쩍 갈 때는 또 잘 가요, 또. 원래 그래요, 얘는.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최근에서도 2차 전지 막 빠지고 시장 빠질 때에서도 한 번씩 강하게 들어주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종목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조정을 쭉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를 이제 답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또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또 쭉 빠지고 그러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유를 하시고 있다가 다시 10,000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때서는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건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예. 한국전력 좋죠. 자, 한국전력,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3,500원에 40%예. 24,500원이요? 23,500원에 40%. 23,500원에 40%? 네. 잘도 사셨고 비중도 많으시네요. 자, 한국전력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다 바닥에서 좋게 보고 있는 대형주들은 다 이런 애들인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국전력은 좀 특이하게 얘도 마찬가지 파워레스처럼 참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불장군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을 때는 정말 안 가요. 그래서 가끔가다 얘네들을 이제 경기 방어주다라고 성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얘는 지 맘이에요. 가고 싶을 땐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데 또 가고 싶을 때 호재 뉴스가 나와야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전기값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는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29,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한번 길게 보고 쭉 한번 갖고 가보세요. 좋습니다. 네. 26,000원에서 3만 원이요. 29,000원에서 3만 원. 29,000원에서 3만 원. 네, 그래서 쭉 더 가져가시고 혹시나 뭐 더 밀리면 뭐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더 사고 싶으면 더 사도 됩니다. 어차피 시가총액 15조짜리 종목, 그렇죠? 네? 비중을 시가총액이 15조짜리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애들이 안전하고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수고하십시오. 전화 연결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정문당 봐요, 예. 종근당 바이오. 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만 2,700원. 72,700원. 네. 비중은요? 비용은 30%입니다. 비중은 30%. 오늘 사셨어요? 이거 산지가 1일달 샀습니다. 1월 달에? 네. 1월 달에 사셨고 지금 이제 저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수익이 났을 때에서 더 올라갈까 봐 그래서 못 파신 거죠? 수익 난 걸 몰랐습니다. 수익 났었습니까? 그렇죠. 예, 수익이 났었어요.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요. 76,000원까지 갔었네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동안 계속 빠지니까 이제 관심 없다가 이제 네, 올라오기 네, 시작했으니까 이제 관심을 다시 가져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은 지금 저항권 라인을 지금 뚫는 식으로 나왔다가 지금 밀리긴 했는데 네. 다시 되밀려도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근당이라든지 종근당 바이오는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약주 쪽에서 그렇죠? 네. 뭐 종근당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선생님, 네. 4월 10일 아마케 그게 좀 이게 이제 연관이 되니까 정권당 바이오가 종근당 바이오가 뭐라고요? 4월 10일 날 우리 아마케 있다는 미국에서 그지? 그 얘기 전에서도 누가 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1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케 얘기 나와도 빠질 거라 그랬는데 열심히 빠졌잖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아마케 얘기가 나오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은 제약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네, 지금 고점에서 종근당 바이오도 49%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지. 그런 네. 기대감에다가 주식을 믿음으로써 그쪽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또 아마케이가 나왔는데 좋은 얘기 나왔는데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날 손절할 거예요? 마이너스 20% 30%된 상태에서 못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은 제가 왜 안 움직이냐 말씀을 드렸냐면 제약주들이 셀티론서부터 해서 얘네들이 대장이었거든요. 한미약품 뭐 이런 애들 녹십자 이런 애 다 대장이었는데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고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제약주 쪽에 돈을 빼갖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뭐 2상, 3상 얘기 나오고 뭐 신약 얘기 나오고 뭐 암 얘기 나오고 해도 요즘에는 먹히질 않은 그 호재가. 예전에는 그런 호재만 나와도 호재도 아닌 이상한 호재를 갖고도 상한가를 갔던 애들 20%가 가고 막 10%가 급등이 나왔던 애들이 요즘에서는 아무리 호재를 부어도 올라가질 않아요. 왜? 돈을 넣고 땡겨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돈만 빼니까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케는 나중에 제약주들이 강할 때에서나 기대를 하시고 지금은 아마케 얘기 나와도 쉽게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근데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서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위로 8만 원 쪽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8만 원까지 예. 네, 8만 원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욕심을 냈다가 또 안 가고 또 다시 빠져가지고 6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밑으로 또 쿵 하고 떨어져요 또.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만 원이 깨지면 안 돼. 일단 6만 원이 깨지면 얘는 이제 장기 하락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6만 원이 깨지기 전에 지금서부터 수익이 나게 되면 8만 원까지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8만 아래에서는 빠져나오라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8만 원 아래에서는. 그래서 수익이 나오게 되면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30%니까 네. 뭐 손실해서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수익으로 돌면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 네.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이 나오면 3분의 1씩 파세요. 10%. 반마 줄일까 예? 다 팔고요. 네. 수익 나면 다 팔아버리세요. 지금 제약주들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원래 제약주들은 정통적으로 겨울에서나 움직이는 거지 이 여름 동안에서는 IT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고 지금은 모든 이슈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맞춰서 소비주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갈 거예요. 제가 이래 갔다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래 잡았었거든요. 그때 딱 처음 시작한 날이었었는데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주식 처음 하신 거죠? 한 지가 그렇게 1월 8일에 샀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1월 8일에 샀었거든요. 이래 갔다가 예. 그러니까 1월 8일 날에 제약주를 처음 사셨구나. 네네네. 제가 작년에서 제약주도 10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10월 달부터 그래요? 얘기해서 12월 15일 날 이제 제약주 고만 하라 그랬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근당 바이오도 작년 10월 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제약주 하세요라고 얘기했으면은 저는 그때 당시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을 얘기했거든요. 똑같아요. 그때에서 종목이 100%가 갔어요. 그때 당시 녹십자 셀.
이거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이거 얘기했던 거 이게 100%는 아니고 이게 60% 갖고 100%한 건 딴 거. 딴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제약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12월 15일 날서부터 제약주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 방송을 못 봐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은 제약주들을 여기다가 이제 목숨 걸지 말고요. 이쪽을 이제 잘 빠져나와서 소비주들을 하셔야 돼요. 소비주에. 소비주. 그러니까 소비주가 네. 그동안 한 3년에서 많게는 10년 동안 못 갔던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백화점, 유통, 그다음에 뭐 화장품, 카지노, 여행, 그다음에 항공 등등등 이런 소비주들,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수익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만 밑으로는 빠져놓느라 그 말씀이지. 예. 아니, 수익이 나면서부터 7만 뭐 2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 6천 원 계속 파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한화 31,000원 20%입니다. 31,000원에 20%. 네. 이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한 1, 2주 정도의 그 횡보 기간은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마찬가지 올라와 줘야 돼서 시장하고 비슷하게 갈 건데, 갖고 있으세요. 3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추가 매수를 원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질문을 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간 시장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게임주인 넷마블 만나봤는데요. 현재 1.23% 오르면서 123,500원 매수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계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보다 낙폭을 많이 키웠고요. 코스닥의 약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급은 양시장에서 개인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2달 동안, 2달이 뭡니까? 2달이 넘게 시장이 찌글찌글하게 살살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소비재 쪽으로 들어갔다면 약간의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약간의 손실, 그러니까 10% 넘진 않죠. 거의 5% 내에서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5%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제까지는 대부분 다 거의 뭐 손실을 났던 애들이 거의 뭐 많이 줄어드는 흐름까지 보여줬을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2달 넘도록 마이너스 30%, 20% 넘게 30%, 40% 깨져 있던 분들이 또다시 시장이 또 찌글찌글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갖고 있으면은 편안해요. 왜냐면 종목들이 3% 이런 이상으로 잘 빠지질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별주들은 3%가 심심하면 빠져요, 지금. 3%가 빠집니다. 빠진 애들은 빠져요.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흔들림은 나와주니까 그거를 잘 버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시장 한번 보면서 오늘도 보면 시장은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딱히 재밌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좀 나 있거나 손실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지루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30%, 40% 있는 사람들은 공포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영영 못 빠져나올까봐 이제 그런 공포의 구간이기도 한데, 자, 소비주들 잠깐 몇 개 살펴보면요.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강했죠. 강원랜드 어제 강했고 또 지금 강한 모습. 이거 정말 참 차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네요. 이거는 점수로 따지게 되면 9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걸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좋은 차트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 이런 차트가 오늘 있다라는 거 참 좋고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전고점은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오늘 강하게 잘 떠 있죠. 그리고 눌리면은 다시 튀어오를 거고 아마 돌파를 조만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카지노에 대한 이슈들은 지금 20% 인원 제한을 두고 지금 개장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월 달이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 가게 되면 분명히 이거를 확장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카지노 업황하시는 분들 망하라고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확장을 하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들은 이미 그런 이슈가 나와줬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쪽 관련주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아까 게임주의 흐름에 맞춰서 뭐 빅히트도 괜찮고 YG 엔터도 흐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종목들마다 조금씩은 그 차이는 있지만 가는 애들, 버티는 애들은 잘 버틴다는 느낌? 잘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차별화장이 이미 벌써 2달 넘게 또 진행이 됐으니까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이미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종목으로 있던 사람들이 강한 종목으로 올라타지를 못해요.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에 있는 계좌 손실이 있는 것들을 잘라다가 바닥에서 20% 올라가 있는, 30%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살 일이 없거든요. 똑같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똑같이 빠졌을 때에서 이거를 교체 매수가 되는 거, 교체 매매가 되는 거지. 이미 올라가는 애들은 20, 30% 올라갔고 빠져 있는 애들은 30% 빠졌는데 그 갭 차이가 60%인데 이걸 교체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권장하지도 않아요.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재수가 좋아서 반등이 나오면 잘라버리고 교체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이 강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제 시장이 올라가도 가는 종목들이 더 갈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여태까지 그래서 안 빠지고 올라왔던 종목이 바로 소비재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분들 뭐 현대로템도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말씀을 드렸었고 안 빠지죠? 잘 버티잖아요 지금.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렇죠? 안 빠지죠? 그냥 거기서 놀아요 그냥. 오늘 2% 빠지면은 적게 빠지는 건 아닌데 대형주가 거의 뭐 개별주로 따지면은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애들도 빠졌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소비주 관련주 쪽이나 대형주들은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는 것 같은데 개별주들이 오후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 개별주들. 그래서 이거는 개별주에 대한 얘기들이지 대형주들은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냅두시면 돼요. 근데 개별주들은 조금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조금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흔들린 종목들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에 신일전자. 자, 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인데 좋은 거죠. 이거는 세력주 패턴이에요, 세력주 패턴. 매수 가격은 2,270원. 오늘 사셨나요? 자, 이거는 이제 단타로 들어가신 거니까 2,200원이 그러니까 늦게 손절하면 2,200원, 빨리 손절하면은 2,230원 정도. 2,230원, 2,220원, 2,220원으로 하겠습니다. 2,220원 정도. 안 깨지면 이건 세력주 패턴이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 2,230원과 2,200원 요 두 라인을 깨지를 않으면 이거는 보유를 해도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5일선 타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튀면서 2,400원까지는 갈 것 같네요. 좋네요.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에코캡. 자, 또 매매 패턴인데 윗꼬리가 지금 두 개가 지금 무섭게 좀 실렸죠. 자, 4,600원에 10%. 자, 수익 나오면 매매로 끊어버리세요. 이건 수익 나오면 지금 뭐 팔 필요는 없고 보유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4,200원. 4,200원 잡고 반등 나와서 수익 나오면 4,700원부터 5,000원 사이 수익 나오면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CD.
자, ICD도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아직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는 나왔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이게 쭉 내려오면 저점 매수를 하겠다. 주가 방어를 위해서 저점 매수를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밀리면은 자사주에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빠지면 자사주 매입을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빼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뭐 세력들이 이거를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축 하고 뺐지만 결국은 들어줬고 회사 차원에서 지금 자사주 방어를 한다고 하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오늘 종목들 IT 종목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물론 가는 애들은 뭐 HB 테크놀로지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선익 시스템, 뭐 한미 반도체 조금씩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지금 IT 부품주도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900원이면은 요거는 단가를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더 빠지면 더 추가 매수하세요. 어차피 회사는 안전하니까. 자사주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돈으로 넣겠다라는 게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밀리면 더 추가 매수해가 단가를 낮춘 다음에 17,500원에 잘 가면은 뭐 19,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KNJ 14,000원의 비중은 10%.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말라서 그런데 거래가 다시 실리면 위쪽 방향으로 다시 우상향으로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 14,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JN케이터. JN케이터 이것도 뭐 수소차, 전기차 흐름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얘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깔끔하게 지금 막 올라가질 못하고 찌글찌글하죠. 얘도 8,800원.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은 이제 저점을 자리를 잡고 한 번 정도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저기 이제 기사들이라든지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튀면 특히 수소차 관련주 쪽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니까 2차 전지 다시 반등 나오고 자, LG화학 잠깐 한번 볼까요? LG화학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빠진 거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저점을 찍으면 이제 얘네들도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뭐 폭스바겐 이슈로 해갖고 뭐 LG화학이 뭐 꼭 폭스바겐 아니면 뭐 굶어 죽을 애들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쪽에 다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형, 뭐 삼성 SDI는 뭐 각형이니까 뭐 얘는 좀 괜찮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서는 폭스바겐은 그냥 중국 애들한테 팔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향, 그러니까 그쪽에 손을 잡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간 것뿐인 거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슈화 시켜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사실 그 이슈에 이렇게 떨어질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다 팔면 되는데 어쨌든 쭉 빠진 다음에 한 번만 더 빠지면 LG화학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럼 2차 전지들도 반등 나오겠죠? 그럼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반등 나오면 수소차 관련주 쪽도 움직일 거고 그럼 JNK 히터도 그때 움직이겠죠? 좀만 더 참으세요. JNK 히터 한 일주일 안에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DB 하이텍. 자, 시스템 반도체 DB 하이텍 하락인자로 정확하게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가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니까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6만 6천 원은 조금 글쎄요. 6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손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만 5천 원 오면 차라리 손절을 해버리고 다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얘만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얘가 6만 5천 원 가면 다른 시스템 반도체도 똑같이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 유튜브 상담의 세경 하이테크 이것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죠. 22,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고요. 24,700원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지수가 2,200에서 2,200 아니 3,000이죠. 3,200
내지는 3,266. 그 정도로 올라오면은 얘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수가 3,150만 찍으면은 한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주식의 차트와 시장의 차트를 비슷하게 놓고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애들은 운이 좋은 애들, 강한 애들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보다 못 간 애들은 약한 애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겠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에서 세경헬테크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면은 얘가 더 센 거고요. 그것보다 못 가면 얘가 약한 건데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지금 뭐 오늘 어제도 좀 거래량이 4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거래량이 아무리 없어도 그건 이제 시장 자체에 거래량이 말라 있는 장이 있어요. 그런 장은 정말 재미없는 장인데 그럴 때에서도 거래량들은 5만 주 이상은 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그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유동성 장세란 말이죠.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해도 유동성 장세는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는 실려야 되는데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 대신에 반등 나오면 23,000원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시장이 조금 찌글찌글거려도 FOMC 오늘 결과 나오면 어쨌든 간에 흔들 거면 흔들고 한번 두드러 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 어차피 올라갈 거고 별말 없으면 그냥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차라리 오후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